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요, 미국의 급체 금리 하락에 이어서 훈풍으로 돌아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펼쳐질지 주요 경제 지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나스닥 선물 지수는 지금 약간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골드 역시도 18,050선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1.88% 상승 마감해줬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요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지금 약간 상승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도 0.43% 상승 구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1.3% 조금 더 나은 수치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주요 암호화폐 시세들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비트코인, 미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요. 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날 암호화폐 전문업체인 코인데스크는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현 시점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사실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 단행에 관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간을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데일러 후들에 따르면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저스티 베넷이요, 트위터 팔로워에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저점을 찍었었던 이 지난 시장 구조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을 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데일러 호들에 따르면 익명으로 활약하는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전략가로 알려진 임모탈이 이 트위터 팔로워에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32,500달러의 저항을 향해서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비트코인이 6개월 동안 저점인 25,000에서 27,000달러, 고점인 38,000달러에서 지루한 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25,000에서 27,000달러가 저점 구간이다라고 파악을 했고요. 고점은 38,000달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알트코인 후자 탑3, 보라 그리고 위맥스 코인과 또 한번 다른 코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 코인입니다. 일단 보라 코인은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한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보라 코인, 카카오 게임즈가요, 우마 무스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마 무스메는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올해 최대의 기대작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마 무스메는 실존하는 경주마의 이름을 이어받은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레이스의 승리를 목표로 이끄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런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게임이 이미 일본의 단일 시장 성과만으로 지난해 4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일본 서비스 시작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1,400만 다운로드를 넘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대 기대작에 힘입어서 이 보라코인 상승할 수도 있을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보라코인은 이미 급등했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위믹스 코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위메이드가요, 미르4에 이어서 미르M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미르M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르4를 통해서 보여준 운영 방식 등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미르M 출시에 앞서서 위믹스 코인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카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폴카닷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확장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2월 달까지 41개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블록체인 정보 분석 업체인 메사리가 지난 5월 2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폴카닷의 지난 1분기 생태계 발전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사 업체는요, 이 폴카닷이 신규 블록체인에 관한 활성 지갑 수는 줄어들었지만 이 파리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발전은 꾸준하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1분기에 걸쳐서 총 13개의 파라체인 생태계가 폴카닷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라고 일렀습니다. 폴카닷 네트워크는요, 오는 2023년 2월까지 28개의 파라체인을 추가해서 총 41개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폴카닷의 전망 역시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 오바마 당시의 법무차관을 고용해서 법률팀을 강화했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과 관련해서요, 이 베릴리 주니어, 법률팀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베릴리 주니어는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미국의 법무부 차관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레이스 케일 측은요, 현물 비트코인 이 승인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서는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저 역시도 이 현물 ETF 승인이 하루빨리 나기를 바라보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들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